스포트라이트가 휩쓸고 간 뒤에도 골든디스크 어워즈 현장에는 잔향이 남아있었다. 조명이 꺼졌는데도 객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무대 뒤편 통로에는 축하 화환보다 사용된 손수건이 더 많았다. 그 원흉은 단연 빈에서였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돌 출신 무명 가수라는 네이버를 달고 버텼던 사내가 트로트 부문 대상을 품에 안는 순간 분위기는 마치 2000년대 오디션 프로그램 최종 생방송처럼 폭발했다. 수많은 히트곡이 경쟁했고 메가 엔터사의 슈퍼루키들이 줄줄이 라인업에 들어섰지만 정작 트로피를 들어 올린 이는 조명을 받아도 왠지 그림자가 짙은 한 남자였다. 그가 들고 오른 곡은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로 발표 직후 멜론 1위. 유튜브 공식 MV 24시간 143만 뷰라는 숫자만으로도 사건성이 충분했지만 정작 현장을 삼킨 것은 그 4분 32초가 던진 감정적 파문이었다. 리허설 때 무대 감독은 여긴 발라드 섹션처럼 조명을 최대한 심플하게라고 주문했다. 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 줄기만 내려주세요 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본 공연에서 그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찍자 1만 2천 관객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첫 소절 거제도 너였고가 터져나온 지 15초 만에 객석 오른쪽 3층에서 훌쩍임이 이미 들려왔고 45초 즈음엔 심사위원석 맨 앞줄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빈에서는 기교를 덜어낸 저음으로 오늘도 너여서를 을조렸고 그 순간 카메라 주민은 그의 목젖이 아닌 눈가를 비췄다. 거기엔 적당한 긴장과 오래된 체념을 밀어내는 간절함이 겹겹이 얹어 있었다. 방송 스태프 사이에선 둘컷이 아니라 폭격이라는 표현이 돌았다. 곡이 끝나자 시상식 장치는 잠시 정지화면이 된 듯 고요해졌다. 박수조차 템포를 못 찾아 서성이다 허겁지겁 쏟아졌다. 자막이 트로트 부문 대상 빈에서로 확정되자 환호성과 놀라움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동료 가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손을 모았고 심사위원장으로 나선 중견 프로듀서는 기교로 무대를 지배한 가수는 많았지만 진심으로 시간을 멈춘 가수는 드물다고 전했다. 수상소감 순서가 오자 빈에서는 한동안 마이크를 바라보다 거친 숨을 정리하고는 네 노래는 제 인생이자 어머니께 바치는 편지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이마녀 자의 고마움을 18자의 공식 멘트로 축약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역대 어느 장황한 소감보다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음원 플랫폼 통계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던 새벽, 멜론 트로트 차트는 1위에서 10위까지 빈에서의 리메이크 곡과 원곡, 그리고 라이브 버전이 줄을 세웠다. 댓글 안에는 이건 노래가 아니라 인생 회복제, 엄마 생각나서 전화했다가 엉엉 울음만 터졌다. 트로트에서 이런 현악 편곡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같은 후기가 1초마다 추가됐다. 특히 20대 여성 비중이 22%까지 치솟은 데이터는 업계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과거 MSG를 뺀 담백함으로 불리던 그의 음색이 Z세대의 디지털 감성에도 통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한 음악 칼럼니스트는 감정을 과시하지 않고 스며드는 보이스가 오히려 AI 음악 시대의 대안으로 읽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에서는 도전자로서의 색채가 짙다. 아이돌 시절 체조 경기장 무대에서 줄줄이 넘어가던 조명 속에서도 그는 카메라 뒤 팬들의 눈빛을 발견하려 애썼다고 한다. 그러다 노래를 해야 숨을 쉴 수 있다는 본능 때문에 트로트로 방향을 틀었고 무명 시절엔 지방 방송국을 돌며 하루 5곡씩 무반주 라이브를 소화했다. 그 시간들이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의 가사와 멜로디, 그리고 호흡에 다 녹아 있었다. 곡 작업에 참여한 작곡가 조영수는 초고를 전달했더니 새벽 2시에 바로 전화가 와서 본인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들려줬다. 그 이야기를 가사에 덧칠하다 보니 결국 절반 이상이 그의 문장으로 채워졌다고 회상했다. 흥미로운 건 팬덤이 곡이사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상 직후 3시간 만에 팬카페 회원수는 1만 명이 급증했고 24시간 내 20만 기부 프로젝트가 완판됐다. 프로젝트명은 어제도 기부, 오늘도 기부였는데 모금액 전액을 독거노인 난방비로 전달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여러 복지단체가 협업 의사를 밝혀왔다.
트로트 팬덤이 좋은 일 플렉스 문화를 선도한다는 업계 평가까지 뒤달았다. 방송국 예능 PD들은 무대 밖 인격까지 스토리가 되는 가수는 오래간다는 격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다층적이다. 한류연구원 마경구는 어제도 오늘도의 서정성은 코로나 이후 팽배해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애도의 심리를 정조준했다고 밝혔다. 무대미술감독협회는 빈에서의 간소 무대 연출이 오히려 대형 K-팝 스테이지를 보는 국제 시청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평가했다. 실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샵사인 K트라트 해시태그가 급증했고 스페인, 멕시코 등 라틴계 팬들이 가사 해석본을 공유하며 다국어 커버 챌린지를 예고했다. 트로트의 국적이 확장되고 있다는 조짐이다. 그렇다면 빈에서는 이 거대한 기대와 책임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까? 그는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뒤늦은 주목일수록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다음 곡은 훨씬 더 조용하게 한 사람만을 위해 부르는 편지 같은 노래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톱스타가 아닌 편지를 쓰는 우편 배달부로 남고 싶다는 선언은 화려한 트로피 바로 옆에서 나온 고백이라 더 빛났다. 주변 스태프에 따르면 이미 임신한 아내를 위한 자장가 콘셉트의 싱글과 어머니 세대의 일기장을 읽고 만든 미니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상업 논리가 아니라 서사의 심도를 우선시한다는 색깔이 선명하다. 흥행 수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빈에서 현상은 숫자 바깥에서 시작된다. 22년의 기다림 끝에 터진 한 남자의 목소리가 관객에게 당신의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끌어안게 한 사건. 그것이 트로트든 발라드든 혹은 장르를 추월한 빈에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카테고리든 상관없다. 대중은 이미 그의 노래를 통해 시간과 감정을 순환시키는 통로를 발견했고 그 통로는 다시 트로트라는 장르를 청춘의 서재로 초대하고 있다. 어떤 장르도 나이를 먹지 않는다. 다만 그 장르를 새로 숨쉬게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빈에서는 숨결을 불어넣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 대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음악방송 연출가들은 이번 무대는 오리지널 버전의 절반도 못 보여준 압축본이라며 오케스트라 라이브, 드라마타이즈드 뮤직비디오, 팬 합창 프로젝트 등을 앞다퉈 제안하고 있다. 팬들은 이미에서 페스티벌을 가을에 추진 중이고 전국 50곳 경로당에 이동식 빔 프로젝터를 기부해 어르신들이 함께 라이브를 관람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트로트가 노인복지 플랫폼이 아닌 세대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장면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음악사관학교라 불리는 대학실용음악과 입시카페에는 빈에서식 서사작사법 강의 요청 글이 하루 새 300건 넘게 올라왔다. 음악이론보다 인생서사가 필수 역량으로 떠오르는 기묘한 전환점.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빈에서가 서 있다. 어쩌면 트로트라는 명칭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대신 한국적 정서가 녹아든 서사형 대중가요라는 좀 더 길고 복합적인 정의가 자리 잡을 테니 그때 칠판맨 위에 씌어질 이름, 분명 빈에서일 것이다. 이제 관객의 역할이 남아있다. 당신이 혹시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를 아직 들어보지 않았다면 조용한 새벽에 이어폰을 꽂고 한번 재생해보라. 노래가 끝날 즈음 문득 휴대폰을 들어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혹은 오래도록 미뤄둔 친구의 번호를 다시 검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음악이란 결국 당신의 어제를 포옹해서 오늘을 견디게 하고 그 힘으로 내일을 걸어가게 하는 가장 사적인 예술이니까? 그리고 그 길목 어딘가에서 빈에서가 또 다른 편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질문은 하나, 그 편지는 이번엔 누구를 울릴까?